안녕하세요. 교대생 까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최근에 계속 임용 내체표 영상만 올렸으니까 얼굴이 나오는 영상은 거의 2년 만이죠. 네, 어때요? 2년 사이에 많이 늙었나요? 다음 달이면은 이제 딱 1년차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 교사 Q&A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실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고요. 무려 50개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중복되는 거 조금 추려가지고 한번 대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령 전입니다. 교직은 아니지만 상반이나 이런 고발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 기간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들한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간제 교사를 안 하거나. 기간제 교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교사가 되면은 못할 만한 일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놀이공원 알바라든지 카페 알바라든지 아니면 워킹홀리데이 이런 거. 교사 되면은 휴직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시기에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9발이면은 살짝 시기가 애매하겠지만 내년 3발이시면 워킹홀리데이 강추합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제가 가고 싶어서 만약에 기간제 교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또 선택지가 나뉘는데요. 시간 강사를 할 수도 있겠고 6개월 기간제를 할 수도 있겠고 1년 기간제를 할 수도 있겠고 6개월 동안만 기간제 교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뭐 쉬시는 분도 계시고 1년짜리 기간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왕 기간제 할 거면 저는 1년짜리 기간제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제 경력도 호봉이랑 경력이 모두 인정이 되거든요. 내가 이 시기에 기간제를 하지 않고 놀았다 하면은 동기들이랑 한 호봉이 차이가 날 텐데 급여 받을 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달려와서 휴식을 하고 싶다 하면 기간제를 하지 않고 조금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돈을 빨리 벌고 싶다 라고 하시면 기간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월 발령 분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숙제! 교실 꾸밀 예쁜 것들 수집하기. 초등학교 교실 가보면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단원, 학습 목표, 활동 1, 2, 3, 과목 시간표. 이게 막상 찾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간 많을 때 미리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인디스쿨 들어가면은 예쁜 게 진짜 많아요. 발령을 못 받아서 인디스쿨에 못 들어가시니까 선배 아이디를 빌려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모으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여윳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제가 3월 달에 월급을 받고서 그걸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렸는데 제가 생활할 생활비가 모자라서 결국에 제가 드렸던 용돈을 역으로 다시 받았어요. 용돈으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한 30만 원만 여윳돈이 있었더라도 이럴 일이 없었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교사 되면은 쿠팡 알바 못 해보잖아요. 내 인생 마지막 쿠팡 알바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첫 월급으로 완전 생색내고 기분 낼 수 있어요. 세 번째, 학급 경영 책, 유튜브 많이 찾아보기입니다. 유튜브에 학급 경영이라고 치시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와요. 뭐 서점에서도 학급 경영 책이 많으니까 그런 거 두세 권 읽어보시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감이 어느 정도 잡히실 거예요. 두 번째 파트, 연수입니다. 연수 때 어떻게 입고 가야 하는지. 이런 옷 입은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티셔츠나 스웨터에 청바지. 그렇게 막 격식 있게 입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단정하면서 캐주얼하게 입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드티, 맨투맨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후드티랑 맨투맨 입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막 아디다스 추리닝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충 입고 가는 건 돼요. 추리닝은 안 돼요. 연수 가면 뭘 하나요? 교대 때 들은 수업 같은 느낌으로 3일에 걸쳐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부모님 만났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하는지, 학생 유형별로 어떻게 생활 교육을 하는지, 또 학생 인성 교육 어떻게 하는지, 뭐 에듀테크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강사님들이 오셔서 사례별로 많이 알려주세요. 집합연수에서 침묵 시간 있나요? 아니면 진짜 객진 연수만 하나요? 집합연수에서 따로 친목 시간은 없고요. 정말 연수만 합니다. 친목 시간이 없어서 그 연수원에 친한 친구가 없다 하면 점심을 혼자 먹어요. 만약에 내가 사람들이랑 더 친해지고 싶다 한다면 모든 연수가 끝나고 저녁 8시 반 이후에 신규 교사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지역 발령 받으신 분 같이 뭐 치킨 먹어요 라고 연락을 해서 따로 모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연락을 해서 안성 지역에 발령 받으신 분들이랑 같이 치킨집에 갔습니다. 연수랑 졸업식이 겹친 경우에는요. 저는 졸업식 갈 것 같습니다. 지방교대 분들은 또 이런 것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연수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전주까지 내려갔다 와야 하니까 그래도 4년 동안 같이 한 학교인데 졸업식 못 가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인생이 있어서 대학원을 가지 않으면 마지막 졸업식일 텐데 좀 힘들더라도 졸업식을 조금 만끽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다녀오세요. 다음 파트입니다. 발령. 발령학교
학교에 연락하면 언제부터 출근하고 뭘 하게 될까요? 발령학교에 연락하면은 언제부터 출근할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2월 17일쯤에 출근하라고 하실 것 같네요. 먼저 학교 구성원분들한테 소개시켜주시고 몇 학년 맡게 되는지, 업무는 뭘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교실도 배정받아서 교실 청소하고 교실 막 여기저기 꾸미고 인지애교 어떻게 만드는지, 뭐 PG 디파인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거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고. 가면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월에 학교 가면 신규는 뭘 하나요? 생각보다 할 게 없고 또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그 교사로서의 할 일은 적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학생이 와야 수업을 하는 건데 2월 달에는 미리 뭐 수업 준비를 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딱히 수업 준비를 한다던가 애들을 위해서 해줄 게 없고요. 대신에 환경 교육 과정을 짠다던가 아니면 자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다던가 공문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를 배우느라 그러느라 바쁩니다. 학급 경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규 교사가 준비해야 할 준비물. 굉장히 많겠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뭐 일을 할 수 없고 이 정도 선에서 정말 필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건 학교에서 주니까 학교에서 안 주는 것들로 이야기해보자면 칭찬 도장 꼭 필요합니다. 첫날에 애들 알림장 쓰고 나면은 참 잘했어요. 확인 도장 첫날부터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없으면 안 되니까 준비해 가시고요. 인감 도장도 필요합니다. 가서 쓸 서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감 도장도 꼭 준비해 가시고요. 이 장부자서 애들이 뭔가 만들면 칠판에 붙여줄 때 꼭 필요해요. 다다익선입니다. 저는 한 30개 정도 갖고 있어요. 스테이플러 꼭 필요합니다. 꼭 준비해 가세요. 학기 초에 나눠줄 서류가 진짜 많은데 그때 스테이플로 다 찝어서 드리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플러가 남는 게 따로 없어서 제가 준비해 갔습니다. 클립도 진짜 꼭 필요합니다. 클립 정도는 학교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받아서 써도 괜찮겠네요. 클립 통은 학교에 있나? 저는 따로 샀던 것 같은데 있으면 편하니까 그렇게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첫날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물레방아 테이프, 그리고 연필깎이, 그리고 고무자석 테이프, 그리고 주사위, 그리고 포스트잇. 이런 게 저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것들만 미리 준비해 가시고요. 뒤에 물레방아 테이프나 포스트잇 같은 거는 나중에 사세요. 절대 사비로 사지 마세요. 나중에 학교에서 학급 운영비가 나와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돈을 주는지 모르고 사무용품 같은 걸 다 제 돈으로 샀는데 약간 후회가 됩니다. 학급 경영 체크리스트. 아 이거 좀 어렵네요. 학급 경영 체크리스트. 이거는 인디스쿨 들어가 보면은 제가 하기엔 조금 부피가 커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첫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 들어가자마자 아니 나 당장 교실 들어가서 뭐 해야 되지?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미션을 준비해 갔어요. 교실 뒷문에다가 이렇게 미션 1 붙여서 들어와서 선생님께 인사하기 해서 애 얼굴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미션 두 번째,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애 이름이랑 얼굴을 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책상 위에 있는 교과서에 숫자 세기. 사실 숫자 세기는 그냥 수단이었고 학생들이 거기에 교과서에 하나하나 이름을 적을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 쓰고 나서 저한테 와서 교과서가 총 몇 과인지 말을 해주면 제가 마지막 미션 종이를 주는데 그 미션 종이는 사물함 가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물함에다가 책까지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노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물함 열어보면 그 안에 제가 조그마한 초콜릿을 준비해놔서 긴장되는 수업 첫날에 학생들이 초콜릿 먹으면서 조금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게 아침 소개밖에 안 돼요. 그 다음 1교시 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애들 소개도 들어야 하니까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7학급이어서 학생들이 이미 너무 서로를 잘 알아요. 나만 모르지. 그래서 이때 약간 게임적 요소를 도입해서 학생들이랑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진진과 자기소개를 할 때 진짜를 2개, 가짜를 하나를 섞어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얘들아 안녕. 나는 이번에 너희 담임을 맡은 선생님은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운다. 둘째, 선생님은 첫째딸이다. 셋째, 선생님은 수영을 잘한다. 그 중에 가짜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들이랑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급 조절을 잘해야 돼요. 후다닥 해버리면은 40분보다 빨리 끝날 수 있어서 2교시에는요 삼각 이름표를 만듭니다. 이름을 아직 다 못 외웠으니까 책상에다가 이름표를 붙일 수 있게끔 삼각 이름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름표 만들면서 또 40분을 보냅니다. 그 다음 3교시 때는 학생들한테 활동지를 나눠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과목은, 뭐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40분을 보냈고요. 4교시 때는 교실 규칙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이 있을지, 존중, 배려, 협동 이런 거 기억 안 나는데 뭐 급식실 뭐 갈 때 순서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정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학급 규칙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뭐 1, 2, 3, 4교시에 무엇을 해야 한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긴장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 뭐 해도 되나 걱정하는 거지, 사실 애들도 첫날에 긴장하는 거 똑같고 그냥 어떻게 잘 흘러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3월의 달님으로서 이것만은 해라 하지 마라가 있나요? 통되는 상황인데 너무 학생들한테 잘해주고 친해지는 것은 조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처음 발령받아서 학생들이 너무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날 좋아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한없이 친절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1년 동안 학생들이랑 함께 해야 하는데 초창기에 너무 가깝고 친해지게 되면 서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친해지는 건 차근차근 나중에 가도 좋으니 선을 지키면서 조금 엄격하게 3월에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문 다 까먹었는데 수업할 수 있겠죠? 수업 준비 꿀팁 궁금합니다. 저도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교과서 보면 기억이 나더라고요. 수업 준비 꿀팁은요, 과목별로 좀 다른데 국어는 인디스쿨에서 다른 선생님이 연구해 놓으신 수업 자료를 많이 활용했고요. 사회 같은 건요, 그냥 교과서 펴놓고 실물화상기로 비춰서 수업을 했고, 수학은 그냥 판서 형식으로 수업을 했어요. 한번 수업을 직접 해보면서 스타일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과목별 스타일. 공통적으로 그 진도 나갈 부분에 교과서를 읽어봅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거 어려워할 수 있겠다. 이거 재밌어 하겠다. 이런 포인트를 조금 잡아놓고 어려워할 만한 부분에서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예시 같은 걸 좀 생각해보고요. 또 애들이 재밌어 할 만한 포인트에서는 더 재밌는 자료는 없는지 인디스쿨에서 찾아보죠. 하고서 이제 진짜 수업이라 생각하고 한번 말로 해보면 정말 좋겠죠. 초기에는 저도 말로 많이 연습을 해봤던 것 같아요. 실제 수업을 하기 전에. 연습을 하고 나서는 그냥 다 수업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고 어떤 걸 재밌어 하는지 내 예상과 같은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애들 수준을 파악하는 거고, 애들이 이거 재밌어 하네 하면 다음번에도 그 게임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 읽고 애들 포인트 잡고 수업 자료 모으고 수업하고 그리고 다시 피드백하고. 첫 수업 때 감정과 기분은 어땠는지. 첫 수업 뭐였더라? 수학했던 것 같아요. 수학 과외를 많이 했어서 되게 자신이 있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작년에 배운 걸 너무 잘 까먹는 거예요. 약간 당황을 했지만 그거를 얼른 빨리 선수학습을 알려주고서 수업을 했는데요. 긴장되기도 하고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좀 애들이 재밌어해서 재밌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수업이 사회였는데 위도경도 얘기하면서 제가 막 흥분해서 너무 오버를 한 거예요. 애들한테 위도 경도만 알려줘야 되는데 본초 좌우선이랑 날짜 변경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고 위에 다른 학년이 배운 내용인데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배워야 하는 내용까지도 너무 어려워해서 그날 수업 끝나고서 망했다 싶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오버하지 말고 가르쳐야 될 거 제대로 가르치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수업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지금은 수업할 때 하나하나 감정을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엄격하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자꾸 Q&A 하는데 제가 막 글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작년에 처음부터 엄청 잘해주고 친절하게 했던 것 같은데 좀 올해는 더 엄격하게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무섭고 엄격하고 막 나쁜 선생님 같았다가 착한 선생님으로 가는 루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격 정도를 좀 높게 잡는 게 초반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덜 웃어주고 말 딱딱하게 하고 이 정도만 해도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하면서 느낀 게 애들은 생각보다 어른을 무서워하고요. 생각보다 어른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 하나 먹을 때도 허락을 받고 먹잖아요. 지금 밥 먹기 전에 비타민 먹어도 돼요? 이런 거. 저는 그런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초반에는 무게를 잡다가 조금씩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연애입니다. 여친 사귀기 쉽나요? 남자 교사분은 쉬운 것 같아요. 조직사회에 여자분들이 많고 남자 교사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 사귀기에 굉장히 괜찮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남자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세 번째, 소개팅 시켜주실 수 있나요? 제 주변에 왜 이렇게 소개팅 시켜달라는 남성분들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소개팅 시켜달라는 여자분 한 명 없거든요. 남자분들만 맨날 시켜달라 그래서. 여자분이 생기면 언제든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상입니다. 출근할 때 옷은 어떻게 입나요? 3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안구, 꾸, 꾸꾸꾸. 안구 단계는요.
그냥 맨투맨의 청바지 정도입니다. 평상시에 저는 그렇게 입고 다니고요. 꾸 단계는 업무적으로 할 일이 있을 때, 학교 운영위원회를 해야 된다던가, 저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담당이니까 방과후 강사 면접을 봐야 한다던가. 포멀한 자리일 때는 꾸 단계로 많이 입고 갑니다. 와이셔츠에 슬랙스 이 정도. 꾸꾸꾸는 완전 중요한 날일 때. 공개 수업이나 뭐 졸업사진 촬영. 꾸꾸꾸 단계는요, 면접 복장 정도입니다. 요즘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막 정장을 고수하지도 않아서 오히려 교생실 쓸 때보다도 훨씬 편하게 입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정도로 편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추리닝이 아니게끔만. 저 한 번은 추리닝 입고 출근했다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출근 시 대학 다닐 때 입었던 것처럼 그냥 보세 옷 입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저 이것도 보세 옷인데요. 이런 거 많이 입고 다닙니다. 어떻게 맨날 뭐 10만원, 20만원 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2만원, 3만원, 뭐 만원짜리 에이블리 옷도 입고 다녀도 됩니다. 애들은 이 옷이 싼지 비싼지 구별 잘 못해요. 그냥 예쁘게 에이블리 룩, 무신사 룩, 뭐든 좋아합니다. 학부모비는 실제로 받으신 적 있나요?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속상해서 전화드렸어요. 본가사리 기준, 자치 기준 달에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까요? 본가 자리는 자치 기준은 뭐가 오를 것 같나요?